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는 민영사상 엄중한 책임과 함께 채용 취소를 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CCTV를 통해 방송된 인터뷰에서 사드가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셀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 뉴스가 첫 방송 첫 번째 소식으로 적폐 세력들의 정치 보복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는 축소성 보도를 내보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광고 집행이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편향되어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책을 찾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발송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인 효자동 사진관이 눈 내린 청와대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 송은정입니다. 네. 아, 광고가 붙었어요. 네. 예, 파인프라치아. 네. 예, 정치 신세계를 듣는 분들은 이미 광고를 들어보셨겠지만, 네. 파인프라치아기. 우리 지금 영상용 광고랑은 다른 광고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녹음을 했습니다. 네, 저희 목소리가 어떻게 나갔는지 저희는 안 들려서 궁금하네요. 네. 이 파인프라치아는요, 네. 정치 신세계 숍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고요. 네. 네. 제가 써봤는데 네. 좋습니다. 네. 치아가 좀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네. 네, 좋으셨습니다. 네. 아, 재밌었습니다. 많이 구매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 첫 번째 소식 가기 전에 오늘 이제 출근하신 분들 너무 추우셨을 것 같은데, 네. 아, 저 아침에 그 정치인세계 최신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출근하다가, 아, 이 추운 날 굉장히 혈압이 올랐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내일 아침이죠. 안철수 앞에, 그 집 앞에 가서 이 추운 날. 그렇습니다. 서 계셨던 날짜가 12월 13일이더라고요. 네. 아, 이 추운 날. 오늘 아침에 추워서 네. 예, 더 열이 받으면서 듣고 왔습니다. 많이 좀 들어보십시오. 바깥에서 네. 40분 동안 그러니까요. 진짜 문전박대를 당했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안철수 그 인간은 잠을 푹 잘 자고 그날 아침에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아, 그렇게 말입니다. 안철수 어린이, 네, 만나면은 손바닥을 좀 5대 정도는 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대 갖고 되겠습니까? 네. 네. 김남훈 씨가 5대. 아. 이렇게. 네. 네. 첫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어제였죠. 정례적으로 하는 수석 보좌관회의 주재하셨어요. 네. 네, 이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우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채용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네. 아우, 예. 당연하죠. 말씀? 네. 네.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건 지키시는 분이라서 당연한 네. 말씀이 더 이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체 조사를 했었어요. 네. 국민권익위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총 채용비리 조사했더니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야, 엄청납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네. 문준용 씨, 네. 고용정보원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채용 비리를 아주 밥 먹듯이 하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의혹을 제기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 자유한국당 놈들이 문준용 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그 논리 구조를 보면 얘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했던 그렇죠. 수법을 그대로 적용시켰을 그렇죠. 거니까. 남들도 네. 그렇게 하겠지 하고. 사실 뭐 이런 건도 그렇고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뭐 뒤에도 우리 또 얘기하겠지만 최경환 의원 같은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뭐 의혹, 비리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 모든 사방팔방에서 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흔들고 때렸던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돈 주고 뭐 이런 비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도 때묻지 않은 사람 찾기가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털고 털어서 처마 게이트 나왔고, 네, 중고 쇼파 게이트 나왔고, 네. 그렇죠? 네. 아유, 정말 때려줘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그 지방 공기업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관 단체들도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또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 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제도를 네. 아예 마련을 해서 이 기회에 이제 아예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를 아예 시스템을 마련해 놓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 정부 부처부터 해서 산하기관까지 싹 털어봐야 된다고 주장한 언론은 UBC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예전에 묵을 브런치를 진행할 때 그때 네. 이제 권 기자께서 그 얘기를 처음 했다 말을 했었는데 네. 여기 하나가 아닐 거다 그랬는데 정말 네. 탈탈 털어보니까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에다가 좀 네.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네. 네. 민생 개혁 법안들 네.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 네. 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네. 이 일전에 대통령께서 이미 한번 말씀을 하셨죠. 국회에서 법률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가지고 하는 방법까지 미리 준비를 해놔라. 그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만약에 이 근로기준법안,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마 곧이어서 정부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 범위 안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네. 아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라도 지금 너무 시급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조속히 좀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 안에 예. 좀 통과를 좀 시켜다오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지난주였죠. 어제도 저희가 사실 소식을 전해드리려다가 시간 때문에 못 해드렸던 이제 의료계의 이제 집단 반발들에 예.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염려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이해관계가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총궐기를 하고 반대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거는 특히 이제 수가 정상화 네. 이 부분이 그동안 사실 정부가 말로만 계속 떠들고 안 지켜줬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충분히 의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네. 입장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그런 신뢰가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는 당신들의 그 불만을 이해하고 충분히 그 불신을 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케어가 사실은 이제 그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이 이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게 건강보험의 보장성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의료수가 체계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에요, 사실. 네. 지금 의사들이 저렇게 골기하는 이유도 이 의료수가 체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네.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빨리 저렇게 대화죠. 투쟁할 게 아니라 복지부 장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번 그 지난 주말 집회 때문에 어떻게 된 게 이분들이 오히려 문재인 케어를 홍보해주고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집회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네. 시민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문재인 케어가 아, 그 내용이 뭐였지 하고 다시 보장되는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재밌습니다. 의사협회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네. 이거 안 그래도 사실 막 알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다시 우리가 이렇게 알릴 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알릴 수 공부하고 있잖아요. 있어요. 네. 뭐였냐고 찾아보고 있고. 예. 근데 이 집회가 있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대화를 하겠다고 또 재차 밝히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속히 만나서 대화를 하자. 진지한 대화 협의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우리는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다 필요 없어. 일단 투쟁이야.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투쟁위원회 그 체계 집시 예전에 저희가 문글브런치 할 때 벌써 네. 한 달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잖아요. 이분의 그 이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뭐 서북청년단 계승하시겠다는 분이잖아요. 자유개척 청년당 상임이사인가 뭐 하시는 분인데 이분 얘기가 또 이번 그 집회 이후에 다시 또 막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실검에도 네. 오르고. 네. 그래서 근데 참 의사협회하고 이 최대집 씨의 그 비대위하고 관계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식 기구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따로 있고요. 비상대책위원회 안에 투쟁위원회가 또 있어서 그 투쟁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투쟁 전문인가 봐요. 근데 하여튼 의사협회는 뭔가 자기네 공식 기구는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선을 긋고 싶은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이제 너무 이게 약간 이슈가 되니까 발 빼는 느낌 좀 들긴 예. 해요. 네. 확실하게 선 그으려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부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화를 그래서 의사협회는 하자는데. 이런 최대 집시 같은 사람하고 같이 엮이지 않으려면, 왜냐 같이 엮이면 의사들한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미지가, 이거는 벌써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고 있죠. 이미 어버이연합 태극기 부대 이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야말로 꼴통 사이비 보수 사람들하고 깡패 집단 같은 그 사람들하고 같은 동급으로 그러니까요. 묶이는 거 좋습니까? 지금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안 좋아지고 더 이상 있죠. 이미지 망가지기 전에 이 투쟁위원회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리고 복지부와 대화 테이블에 빨리 앉기 바랍니다. 네. 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이는 좀 심지어는 안 좋은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번 집회할 때 알바를 동원했다는 설이 또 돌기도 해요. 네, 지금. 뭐 그런 설도 있죠. 네, 네. 게시판 글이기 때문에 물론 확인은 네.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대한의협 측에서 아예 자체 조사해서 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 없었다 혹은 있었다 얘기를 그렇죠. 이거는 의사협회에서 확인을 네. 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의혹이 생겼으니까. 하여튼 저런 이야기. 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시민들한테 좀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중국 관영TV죠. CCTV 인터뷰를 하신 게 어제 방송이 됐어요. 네.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양국 간 신뢰 회복이 첫 번째 목표다. 네, 제일 큰 목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박근혜가 뒤통수 후려 알겠죠? 중국의 시진핑 뒤통수를. 네. 예, 거기서 깨진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 과제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미 한중 관계 정상화 선언도 네. 있었고, 네. 그리고 10월 시진핑을 31일, 네.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이 사전 정지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정말 뭔가 이렇게 하나의 종지부를 찍는 네. 그런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도 니네 입장 이해한다. 니네들도 우리 입장 이해하다오.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천천히 시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역지사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여기 딱 배치하니까 자기네를 훤하게 들여다보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미동맹 체제 속에 있고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사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중국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의미에서 역지사지라는 네.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드가 중국의 안보에 전혀 안보 이익에 해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미국 측에도 충분히 전달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 발언에 대한 기사가 조금 많았습니다. 네. 네. 여기 어제 이 기사에 대해서 또 댓글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저도 좀 다녀왔는데 다녀오셨군요. 예. 네. 손 하나라도 보태야죠. 그럼요. 예. 무조건 보태야 됩니다. 네. 근데 사드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네. 너무 사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중국을 상대로 지금 사드 배치한 게 아니잖아요. 북한을 네. 상대로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무슨 굴욕적이니 무슨 사대주의니 별 헛소리들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재밌는 사람들.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안을 항상 굴욕적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서 국뽕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 교만감을 가지는 사람도 우리가 자존감 낮은 사람이라고 보통 보잖아요. 네. 이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쓸데없는 데서 국뽕 남발하는 것도 네. 사대주의고, 예,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요. 또 이런 거 하나에 굴욕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거죠. 이게 사실 좌우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친미와 반미는 사실 같은 배 안에서 나온 쌍둥이죠. 네. 미국 그렇죠.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 사실은 같은 의식의 예. 흐름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조금 예민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래서 기사들이 무슨 중국이 산부를 대통령 앞에서 무슨 건방지게 무슨 물어봤다는 둥, 마치 우리 대통령이 무슨 그런 걸 뭔가 당한 것처럼. 네, 근데 아니, 그런 거 인터뷰하는데 아니었고요. 당연한 거 물어볼 아닙니까? 수 있죠, 당연히. 아니, 물어봐야 할 건 물어봐야 되죠. 네. 그럼 그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김홍걸 위원장 그때 인터뷰할 때,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뭔가 조금 꼬치꼬치 캐물었잖아요. 그게 예의 없는 겁니까?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 기사를 쓰는 이유는 그 질문을 한 중국 측의 그 남자 그 리포터 앵커를 때리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무시받고 있다.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논조를 쓰기 위해서 그런 제목들을 뽑고 이제 쓰는데 뭐 질문을 보면은 한국이 우리나라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MD에 편입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은 맺지 않겠다. 이 세 가지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삼불이라고 하는 네.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못 박으려고 했다. 이런 식의 기사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 입장은 우리가 중국 너희들한테 그거를 약속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국정 서력이었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네, 아주 현명한 답변을 그리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네. 정말 무식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한미일 동맹이 없다는 건 이미 다른 데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요. 그러면 전 세계가 그걸 아느냐고. 내가 안다고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뷰란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고 CCTV는 중국인들이 보는 언론입니다. 네. 중국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 없다는 거를 알 게 뭐예요. 근데 CCTV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전혀 다른 거죠. 같은 질문을 했지만 네. 듣는 시청자, 청취자가 다른 거예요. 무슨 무식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그 중국의 사드 얘기 이후에 북한에 관련된 문제를 중국이 좀 책임지고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뒤집어 보면 네, 이 말씀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말씀 뭐하러 또 해? 아유, 참 하여튼 그래서 띨띨이들 진짜. 네, 기사들 관련된 기사들은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이만큼 있으면은 네. 코치코치 물어뜯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또 부탁을 네. 하겠다 얘기를 하시면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평창 올림픽이 네. 중국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한다.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는 얘기죠, 사실. 근데 참 평화올림픽. 중국이 요즘 북한에 말빨이 없어가지고, 예,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네. 니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친하니까. 그럼요. 혈맹관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혈맹관계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역할을 해야죠. 네, 대통령께서 내일 출발하십니다. 지금 관련해갖고 네. 벌써 우리 예전에 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그 들어올 때처럼 똑같이 대통령이 중국 가서 무시당할 거다. 이미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오늘 아침부터 제가 출근하면서 봤더니 많이 쏟아지고 이게 있어요. 무슨 놈의 정상회담 한 번 할 때마다 특히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네. 중국, 무슨 러시아, 일본 이런 데랑 정상회담을 하면 항상 무시받는다. 아니 노예 근성에 쪄들어 있어요. 아주 벌써 뭐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니 정말.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큰일이야 진짜 그러니까요. 언론이. 이제 속이 네. 훤히 아주 보이는 대통령이 무시당하면 본인들은 기분 좋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들은 좋지 않습니다. 네. 잘 다녀오셔야 되는데 관련해 갖고 청와대 측 브리핑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간단한 일정만 지금 나온 상태고요. 일단은 내일 출발하신 다음에 그 뒤에 14일 날 하루 뒤에죠. 네. 그때 이제 한중 정상회담 그날 뭐 환영식도 있고 네. 우리 요번에 왜 스리랑카 대통령 들어왔다가 시리세나 대통령 첫날은 왜 공식 일정 없이 본인 일정 하시고 뭐 두 번째 날부터 환영식 있고 했잖아요. 들어오는 날 꼭 환영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들어가는 날은 환영식이 없고 그 다음 날 환영식이 있는데 또 그걸 가지고 시진핑이 대통령 들어가는 날 자리를 비운다는 둥 뭐 벌써 무시당한다 또 뭐 이러고 있어요. 아유, 지금 멍청해요. 진짜. 우리는 시리세나 대통령 무시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그건 일정은 사전에 다 양국 간에 네. 조율해가지고 서로를 배려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쪽 중국 초청으로 지금 가는데 중국이 자기들 멋대로 일정을 짭니까? 우리 의사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중 일정을 잡은 거는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는 김에 먼저 다른 일정을 그렇죠. 대부분 이거는 국내와 관련된 일정일 거라고요. 그렇겠죠, 아마. 이 일정을 네. 먼저 소화하고 나서 중국의 국빈 초청 자기도, 행사 네. 일정을 소화를 하는 스케줄을 이렇게 짠 겁니다. 이거는 중국 측이 우리를 배려를 해준 거예요. 아, 나 진짜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사람들. 하여튼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이랑 확대 정상회담 또 이제 소규모 정상회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내용들 나올 의제들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우리 뭐 북핵 문제랑 이제 당연히 북한 문제 얘기 많이 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우리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그 정치 얘기랑 또 시진핑이 지금 진행 중인 그 1대1로 정책 있잖아요. 부상. 네, 그 뭐 실크로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경제적인 협력 방안도 뭐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밌는 소식 하나 또 있었어요. 네. 김정숙 여사님이 그 중국에서 시를 낭송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게 중국 최대 시낭송 사이트 네. 웨이니두스. 웨이니두스. 네. 웨이니두스라는 네. 예, 사이트에서 위 독시네요. 예. 그죠? 너를 위해 시를 읽는다라는 네. 뜻의 사이트인데 아 이런 사이트가 있는 게 참 네. 아름다운 문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시와 관련된 사이트가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여사님께서 그 시를 방문객이라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낭송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시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 웃기자의 시낭송 시간 네. 그래서 낭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별걸 다 시키네. 네, 얼른 하세요. 시간 없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일단 연습 게임으로 네, 네. 우리 권 기자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우리 김정숙 여사님 목소리가 나오면 그거는 저희가 오디오로라도 따서 근데 혹시 들어봐야죠. 제가 그 시 좋아하는 거 아셨어요? 아, 네. 몰랐습니다. 네. 저는 제가 그냥, 요즘은 네. 시를 잘 못 읽고 있는데 네. 제가 한때는 20대, 30대 때는 하루에 한 권씩 시집을 읽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출퇴근길 오가는 지하철에서 네. 한 권을 네, 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읽고 다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 그래서 앞으로 정현종 시인도 제가 네. 잘 아는 시인입니다. 아, 유명한 시인이죠. 네. 앞으로 우리 그 열받는 뉴스가 있을 때마다 그 전에 예, 신앙송을 한번 시키고 열받는 뉴스로 들어가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지금 들으셨지만 김정 여사님이 이 시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네.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그 걱정도 사실 좀 담겨 있으신 것 같고요. 예, 네. 사실 이 시는 정말 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인연을 맺는 것에 어떤 그 무게감을 정말 잘 표현한 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네. 이 만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렇죠. 그런 시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만나자는 말씀이시죠. 시 내용 자체가 네 진심으로 만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뭐 네. 그거 외에도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바둑기사 이창호 씨, 그다음 도종환 우리 문체부 장관, 네. 그다음 배우 추자연 씨가 또 그 현지에서 아주 인기가 많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고은 시인 이렇게 해서 릴레이로 우리 한국 시를 낭송하는 네 일정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의전 비서실이 지금 중국에 미리 가서 준비 중인가 봐요. 우리 타케민 행정관 네, 지금 이걸 가서 이미 비롯해서. 준비하고 있죠. 네, 근데 작곡 오소리가 트위터를 하나 쐈어요. 네. 네, 재밌습니다. 예, 어제 우리 작곡 오소리께서 어제 네. 트윗에 올린 건데 타케민 행정관한테 짜증 한번 부렸는데 예. 형 나도 매번 어렵고 힘들어. 근데 매번 잘 해내야 돼. 그게 역할이야. 믿고 지지한 만큼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서 찍소리 안 하고 몰빵하기로 다짐한 마음 이렇게. 자, 믿고 지지한 만큼 최선을 다해야지. 네. 자, 이거는 우리 문꿀 오소리들한테 대답을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지자들께서 타케민 행정관을 또 열성적으로 지지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지해주는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아, 맞습니다. 저 네,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공감이 가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그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작곡 오소리까지 가셨으니까 네. 대통령 입장곡만큼은 아주 안 들어봐도 엄청나게 웅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레바논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대통령을 했습니다. 레바논 대통령 만나서 또 평창 올림픽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하셨을 때 축전을 보내셨대요. 네. 레바논 대통령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 표시 담긴 친서를 또 전달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동명부대가 지금 거기 주둔군으로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부대에 대한 좀 지속적인 네. 관심, 그것도 당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그 특사 파견을 가지고 이제 대북 접촉설을 네. 퍼뜨린다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좀 진짜. 해드렸는데, 어제 저녁에는 그것보다 더 황당한 보도가 나왔죠?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릴게요. 자, 네. 이 기사 때문에 정말 MBC 게시판이 불이 났을 겁니다. 네, 최승호 사장 MBC가 첫 회의 첫 번째 뉴스로 임종석 얘기 됐죠. 비서실장이 중동을 방문한 이유가 네. 이명박 비리를 캐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이게 반박을 하는 건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조목조목 이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기사의 출발은 남북 비밀 접촉설을 네. 찾다가 네. 그건 아니라고 어제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네.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뭘까라고 찾다가 이명박 그 원전 비리 관련해서 찾으러 갔다. 네. 쉽게 해서 이거는요,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찌라시 소설, 남북 비밀 접촉이라는 찌라시 소설을 이명박 비리 캐러 갔다라는 또 다른 찌라시로 갖다 덮어버린 거예요. 찌라시는 정말 많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찌라시를 이렇게 기사로 쓸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이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럼 왜 갔냐? 아니 왜 비서실장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 사안 아니겠냐 이런 상상력을 지금 발휘를 했어요. 근데 상상력이 정말 빈곤합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펼치시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렇게 중동을 간다는 그 의미 자체에서 내년 그렇죠. 외교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중동으로 초점이 옮겨지겠구나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중동 산유국 기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도 중동이 지금 트럼프의 그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인정한다는 이 발언 때문에 네. 중동 정세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파병 나가 있는 내 자식을 중동에 내보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눈에 밟힌다는 말씀도 하셨고 더군다나 지금 최근 정세가 급격하게 불안해진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의 마음으로 중동에 파견 나간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그 국가에 방문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상력은 발휘를 못하는 거죠? 고작 해야 무슨 음모론 제가 자꾸 삼국지의 폐해를 말씀드린 게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평론은 전부 삼국지식입니다. 전부 이건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네. 그리고 정치라든지 정치인을 삼국지 인물로 비유한 이런 것도 쳐다보지도 마세요. 쓰레기 취급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런 시각들이 한국 정치를 자꾸 발전하는 것을 퇴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송영무 장관이 다녀왔으니까 또 갈 리가 없다. 이건 이미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참.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중동이 지금 급격하게 불안해졌다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지금 이번 MBC의 보도는 적폐 세력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정치 보복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예요. 맞습니다. 지금 MBC는 적폐 세력한테 부역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최악의 결과입니다. 예? 왜 그러냐? 아니 청와대가 세상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명박 비리 캐러 중동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냈대.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퍼져버리면 진짜 정치보복 맞네. 청와대가 직접 이명박 뒤를 캐는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정치보복 프레임에 기름을 갖다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MBC가 원하는 결과가 이런 거예요? 최승호 사장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MBC 기자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냐고. 최승호 체제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적폐 세력한테 부역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우리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자, 심지어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한겨레 같은 언론, 소위 진보 언론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검찰을 쥐어틀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지금 진실인 거예요? 지금 MBC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가 직접 검찰을 컨트롤하고 있나요? 컨트롤 안 하잖아요. 그건 지난번에 컨트롤 안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지난번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도 왜곡해가지고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한다고 그런 왜곡 보도를 쏟아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살짝 떨어진 이유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이 발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검찰을 지금 틀어지고 있으면 문무일 총장이 그런 발언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얘기할게요. 네. 이명박 비리 얼마나 많은데 원전 비리 관련해서 그거 하나 캐러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다는 게 상식에 맞냐고요. 내 생각 좀 해보래. 생각. 자,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났으니까
근데 그 모하메드 왕세제가 이명박이랑 친한데. 예, 이명박이랑 친하다. 그 이유야. 원인이 그거야. 한심합니다. 무슨 근거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 달에 모하메드 왕세제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아랍에미레이트의 건설 중인 원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이거는 이명박이가 비록 뻥튀기 해가면서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그거를 우리 대통령께서 잘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우리 대통령하고도 친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통령께서 원전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신 와중에 또 원전 비리 캐로 알아보러 그 왕세제를 만난다고? 진짜 국격 떨어뜨리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진짜. 자, 마지막으로 취재원의 문제입니다. 이 취재원이 익명의 정부 관계자로 나와 있어요. 네. 아니, 익명의 정부 관계자. 정부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네. 도대체 어느 부처에 근무하는 정부 관계자인지 모르지만 이 정도 설령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MBC 보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극도의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도만 알 수 있는 사안이에요. 검찰을 직접 컨트롤하고 어떤 이런 비위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 소관이에요. 그러면 조국 수석 그리고 그 밑에 백오는 민정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은 알고 있을 사안을 정부 부처 관계자가 안다고?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등장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확인자를 했나봐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질문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어요? 말이 되는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해주지. 정말.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질문을 했잖아. 그래서 가타부터 대답을 안 했으니까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기사 그렇게 쓰지 맙시다. 이게 시작부터 이게 뭐예요? 제가 어제 해직 기자들 복직해서 첫 출근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축하드렸죠. 덕담을 했습니다. 네. 축하해드렸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우리랑 싸우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어요. 지켜보는데 자, 이 대목에서 배현진 앵커의 즉각적인 퇴출에 대해서 우리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잖아요. 그게 옳냐 그러냐 이거를 문제 삼지 말고 왜 그렇게 따지는지에 대한 그렇죠. 컨텍스트, 맥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네. 최순호 사장에 대해서는 뭐 PD 시절부터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이 워낙에 사실 그러니까 찍혔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너무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뭐 허위 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억한 심정이 쌓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계속 한마디로 너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어 이런 경고성 워닝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첫 보도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은 지금 뚜껑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 뭐 기사 내용도 굉장히 발언도 표현도 굉장히 막 저렴하잖아요. 뭐 명색이 청와대 2인자가 시계를 배달하러 중동에 갔을 리는 없다. 이 말을 제가 뭘 느꼈냐면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이 우리 군인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보듬으러 가는 걸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시계를 배달하러 갔다는 표현 자체가. 그 군인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뭐 고생하고 죽어도 된다는 건가요? 예? 아주 무슨 엄청난 큰 일이 있어야만 대통령과 비서실이 움직이는 건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우리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거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고, 어제 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랑 똑같이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똑같구나. 달라진 게 조금도 없구나. 그 당시에 최승호 PD나 지금의 최승호 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다면 우리 밟고 넘어가라. 응? 똑같이 할 거면.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에서 그 반박 예. 얘기 나왔어요. 네. 그죠? 예, 사실 무근이다. 그 그리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BC가 이번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 수위를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정정보도 요청을 무시하고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수위로 MBC와 한판 붙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정보도는 당연히 보도한 그 분량만큼 첫 꼭지로 똑같은 분량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막 처리 이딴 거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이랬는데 그래서 MBC 시청자 게시판이 어제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그 한 80개, 그 짧은 시간 안에 80개 이상의 글이 막 엄청나게 붙어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 열받는 이야기. 네. 제가 미리 약을 또 치는 건데요. 네. 이 와중에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런 기사를 쓴 MBC가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또 최승호를 비판하냐는 내부 식의 총질하지 마라. 정말 내송송 구멍탁 수준의 뇌가 썩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 정도 하는 사람이면 사실 이제는 문재인 지지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나도 문재인은 지지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자칭 진보 기레기 얘기를 좀 했는데 수구보수 기레기 소식도 좀 있었어요. TV조선. 네, 뭐 무슨 이것도 뭐 소설이에요 또. 예. 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북한과 관련된 뉴스는요. 진짜 믿거나 말거나 소설을 막 써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북한에서 확인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확인이 안 되면 저거는 뭐 진짜 소설 마음껏 써갈길 수 있어요. 네. 아 진짜. TV조선이야 뭐 워낙 뭐. 답이 없어서요. 내용은 어처구니 없지만 이런 이야기. 또 예, 조선일보 뭐. 그 눈속임 기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이거 세월호 관련해서 유가족이 말려둔 음식을 밀어넣어 세월호 장례식장 식비만 16억 이렇게 해놔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월호가 세금 잡아먹는 세금 도둑이라는 아주 교묘한 베이스를 깔고 내용을 보면은 장례식장 측에서 계속 음식을 이거 좋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걸 밀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왜 결국은 그거를 이렇게 틀어서 장례식장이 이 한탕을 내가 한탕 먹어보겠다고 사기친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무능하게 이렇게 세금을 막 그냥 흘러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의 논조였습니다. 아, 세월호를 굳이 꼭 이런 식으로 꺼내서 그러니까요. 기사를 써야 되냐는 짜증나죠. 그게 문제의식이죠. 예? 이거 세월호 유가족들 보면 이 기사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 진짜 조선일보 참 대단한 단독이네. 진짜요. 아주 패륜일보입니다. 네, 가만하는 거 보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네네. 인권 감수성이 정말 저 무슨 지하로 내려가 있는 좀 그거 놈들입니다. 빼고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기사를 접근하면 설령 이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실제로 조선일보가 취재한 것처럼 막 쓸데없이 음식을 밀어넣었다 그러면 그 장례식장의 그 잘못된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행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이 부분은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조금 인간에 대한 그 배려를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뭐 지적할 땐 지적하더라도 제목을 저렇게 뽑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세월호 뭐 이용해서 한탕 해먹으려는 장례식장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야죠. 16억 썼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여튼 네.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좀 네 가지 없는 언론 얘기 또 있어요. 근데 청와대 인사들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또 이간질 기사가 또 나왔는데 제가 읽다가 기가 막혀서 예. 네 장하성 정책실장 얘기죠. 장하성을 어찌 하오리까?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왕따 분위기다. 예. 그래서 청와대 안에 특히 경제 라인 같은 경우는 장하성 계열하고 변양균 계열하고 네.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삼축이 서로 삼축체제인가요? 진짜 소설 쓰려면 제대로 이게 지금 삼국지? 저 기사를 보면 네. 진짜 전형적으로 이 흐름이 삼국지식 소설 그거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거예요. 읽으면서 아하 이거구나. 제가 이 한국 정치 평론가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이 이 종편이나 이런 데 나오는 정치 관련 기사 쓰는 사람들, 평론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안을 삼국지식으로 엄청난 어떤 음모, 계략, 그 세력 간의 갈등, 권력 다툼, 암투 이런 소재, 이런 줄기로 서술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특히 정치평론가들이라는 게 무슨 또 대단한 팩트를 더 많이 알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전부 신문 온갖 언론 보도 기사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TV 나가서 떠들고 앉았어. 그러니까 언론의 잘못된 왜곡된 보도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런 쓰레기 보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이제 걸러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게 대통령 지지율이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네. 이번에 많이 떨어졌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래봐야 70% 넘으니까 사실은. 하여튼 어제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
권순옥, 기레기 팔당 권순옥 박사가 네. 그 가르친 사람이다. 그거 정확히 느꼈습니다. 정말 아주 재미있는 소설을 한 편 읽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소설이고, 네. 지금 청와대는 친문이고 뭐고 이런 게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참모 면면을 보면, 친문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10% 될까 말 거예요. 다음 소식 갈게요. 이낙연 총리가 아주 반가운 소식 지시를 했어요. 네, 언론 관련 보수 매체에 편향된 정부 광고를 시정해라. 네, 예. 이거 미디어오늘에서 기사인데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보수 매체에 많이 편향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많이 편향이 돼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네, 의도적으로 보수 매체에 밀어졌죠. 그렇죠. 밀어졌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낙연 총리의 지시가 네. 이거를 진보 매체하고 이렇게 나누라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단순 수치 분배를 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비정상화된 내용을 좀 똑바로 잡아보라는 게 지금 기조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지금 410억 정도 광고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랍니다. 네. 네. 조선일보가 제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네.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1위. 네. 동아일보가 1위, 그 다음 조선일보, 중앙일보. 야, 2위.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공신으로 네. 성공했어요. 예. 성공했는데 제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명박하고 붙어서 원래는 종편 진출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동아일보 생각은 자기들만 진출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명박은 조선일보도 주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조선일보는 원래 종편 생각이 없었다가, 네. 중앙일보도 가려고 그러고, 매일경제도 간다 그러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조선일보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았대요. TV는. TV조선, 네. 신문을 하면 서서히 망하고, 네. TV를 하게 되면 금방 망한다. 그래가지고 TV를 안 하려고 했던 네. 거예요. 근데 뭐 동아일보가 먼저 가고 동아일중앙 가고 매일경제 가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갔다. 근데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우리만 주는 줄 알았는데 다 줘버리네. 뭐 짜증. 이런 짜증 폭발 뭐 이런 네. 상황인데 그랬군요. 대신 이렇게 네, 광고비를 광고비. 밀어준 거예요. 정부 광고비를.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정을 해라.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면 삭감해버려야 된다. 정부 정책 홍보,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이제는 다양한, 물론 할 필요성이 있지만 다양한 수단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예. 다양한 정의신문 수단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진보 보수 매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중앙지, 지방지, 뭐 광고 집행의 불균형을 다 문제를 다 해결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얘기 나오나 본데 지금 보니까 조선중앙일보까지 해서 1, 2, 3위였고 매일경제가 4위, 한겨레 경향이요 8위, 9위예요. 근데 연평균 40억씩 받는답니다. 네. 연평균 너무 많이 받지 않나요? 다 우리 세금인데 나 너무 아까워요 이거.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한 10배 정도죠? 동아일보가 10배 받는 거죠. 많이 10배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과대하게 받은 거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한겨레가 적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발행 부수라든지 이런 것들 네. 감안하면 맞습니다. 네.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2, 3위잖아요. 근데 거기도 1년 연간 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1위만 지금 동아일보가 좀 심한 거고. 뭐 하여튼 한겨레 경향이 좀 그렇는데 저는 거기서 그 생각 들었어요. 네. 이게 지금 어제도 MBC에 정정보도해라 이렇게 경고가 나갔잖아요. 청와대에서. 네. 청와대나 정부에서 오보를 정정하라는 요청이 나갈 때마다 그거를 카운팅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3주나웃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경고 먹으면 얼마 삭감, 내년에 얼마 삭감, 아니면 얼마 삭감 하다가 3번 하면 내년에 아예 없어. 집행 안 해줘.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필요해요. 다 굶어 죽게. 아니 그리고 어쨌든 네. 만약에 정부 정책 홍보비를 정말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데이터를 가지고 네. 지금은 그냥 아름아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정부 정책 홍보를 그 광고를 우리도 받을 수 있죠. 네, 그럼요. 예. 네. 왜냐하면 데이터 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합당하게 누구든지 공평하게. 그런 거는 저희도 받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여튼 이런 거였고요. 그 이낙연 총리가 또 오늘 오전이었어요. AI 그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고창에서 우리 지난 11월 17일에 고병원 쓰는 AI가 발병을 했다가 네. 그 제가 오늘 오전에 이거 지금 적어온 내용인데요. 잠복기가 21일이라고 하는데 21일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영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병원성으로 판명이 나서 우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게 발빠르게 또 대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네. 3km 다 예방 살처분도 하고 지금 역학조사하고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제 재밌는 영상 하나 봤어요. 네. 안철수가 어떤 시민이 광주 시민인데 안철수한테 뭐 민원 넣었더니 50일 동안 답이 없었는데 이낙연 총리한테 민원 넣었더니 뭐 바로 뭐 맞다. 그 잔소리를 안철수 앞에 면전에 대고서 막 야, 하는 영상 보고 제가 네, 웃겨가지고요. 저도 그 영상 보고 아주 통쾌하더군요. 네.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이낙연 총리가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는 얘기고 네. 우리 정부 칭찬 한 가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지금 중동 지역이 좀 문제가 있지요.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SNS로 지금 시민들한테 공지를 올렸어요. 네. 중동 방문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스라엘 쪽 네. 시끌시끌하죠. 네. 예, 치안이 안 그래서, 좋아진다. 특히 이제 뭐 선교 목적으로 네. 가는 분들이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예, 조심하시고 네, 조심하시기 그 정부가 바랍니다. 이렇게 좀 미리 예방 그 차원이죠. 미리, 뭐 좀 이렇게 할 때 말 좀 들읍시다. 네. 예. 정부가 잘할 때 말 좀 들읍시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한 일이 하나 또 있어요. 그 국민권익위원회죠. 어제 김영란법 개정안을 가결을 했어요. 네. 네. 개정안 가결했는데 네.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농수축산물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한선을 선물 구입비가. 올렸어요. 선물 네. 구입비 네. 올렸고 또 중요한 경조사비. 핵심은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조사비 내리는 게 굉장히 엄청 크죠. 환영할 일인데요. 네. 왜냐면은 저렇게 법으로 5만 원 가이드라인 딱 정해주면 정말 마음 편하게 5만 원 내면 맞아요. 되잖아요. 사실은요. 왜냐면 애매해. 사실은 저거 10만 원 된 다음에 김문란법 할 때 사실 우리 민간에서도 그냥 조금 먼 사람한테 가도 10만 원이 왠지 기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민간에서 좋습니다. 특히 네. 이제 그 기레기들 결혼 같은 거 할 때 저는 솔직히 진짜 그 그런 거 안 했는데 기레기들도 결혼을 하는군요. 결혼할 때 네. 정말 그 자기 출입처부터 해서 온 사방에 그 결혼 소식을 알려가지고 그 축의금을 챙겨요. 맞아요. 그리고 화환 막 오고 제가 진짜 눈꼴 사나웠는데 후배 기자들 결혼식 가서 그런 걸 보면서 기레기 자질이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네. 정말 눈살 찌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공무원들 정말 이 법률 개정안 때문에 네. 마음 정말 편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전에는 아마 다 체면상 10만 원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게 예. 상한선이니까 왠지 근데 하한선이 되는 거죠. 이제는 5만 원 딱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 없이 5만 원짜리 한 장 딱 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얼마나 거예요. 좋습니까? 아. 이건 정말 굉장히 네. 잘한 조치고, 자 농수축산물 그 선물 네. 10만 원 상한선 올린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죠. 네. 예, 비판이 많은데 네. 이건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하셨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이게 그 공무원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표출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실제로 사실 피해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계층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9월이죠. 지난 추석 직전에 모여가지고 농협계, 소비자단체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열고 했어요. 근데 저기서 뭐 대통령에서 총리에서 농림축산부 장관까지 다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냐. 그러니까 추석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했던 그 계층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고, 그럼 저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합의를 봐야 돼서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절충안이 선물비는 올리고 대신에 경소세비는 내리게 된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얘기를 또 언급도 하셨죠. 그게 우리 네. 그 경북이었죠? 네, 구미 시청하셨을 때 1월 달이었어요. 저 때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발언을 또 하셔서 저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소신은 인상에 반대합니다. 아, 저는 이 정도면 좋습니다. 반대하는데 반대했었죠. 네. 했는데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찌됐든 하나의 사회적 합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네, 그럼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거기다 사실은 저는 선물비보다
경조사비 내려간 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이거 오늘의 팝콘 뉴스입니다. 짧은 거긴 한데요. 최경환 큰일 났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국회에다가 체포동의 요구서가 발송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법원이 국회가 아니라 저기 검찰로 발송을 한 거죠. 그럼 검찰에서 이제 청와대로 가져가서 아니요. 저게 국회로 넘어갑니다.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가죠. 네,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저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임시국회 입증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본회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고 국회의장이 그러고 나면은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표결이 뭐 가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표결이 가결이 안 되거나 표결이 안 되면 그러면은 다시 본회의 그 다음 본회의 다시 또 상정이 되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지금 23일까지 국회 임시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처리가 될 것 자, 같다. 방탄국회가 열리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번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최경환 살리자고 자기들 같이 죽기는 싫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물론 거기서 의리 지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의리 지킨다는 예. 게 제가 생각하면 결국은 뭐 같이 뭔가 얻어먹은 콩고물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 네. 아닐까요? 네. 네. 그렇게 큰 의리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에서 또 하나 또 터졌어요. 여기 뭐 재보궐의 산실입니다, 지금. 네. 엄영수 의원.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우연 그 의원도 같은 혐의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죠.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저기는 원래 DNA가 그런 정당이에요. 네. 예, 항상 돈으로 얽혀 있는 정당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감시 활동을 잘 하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한번 진짜 저기도 적편데 하여튼 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아마 분명히 시도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네. 그 지역 그 광역 시도의원, 네. 예, 기초단체 기초의원들, 시의원 네. 이쪽 공천과 관련해서 돈이 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자유당 쪽에서. 네. 예. 공천 헌금이라고 하는 뭐 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잠깐 짧은 얘기지만 국민의당이 지금 카오스 상태에 들어갔어요. 거의 뭐 이제는 뭐 누가 누구를 때리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박주원이 뭐 이번엔 또 이용주가 뭐 핵심으로 자기를 지금 음모론이다 이거는. 자기를 음모에 몰아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네. 하고 뭐 서로 난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 네. 아주 그냥 맞물려가지고 아주 네. 아사리판입니다. 네. 저희가 정치 신세계에서 그때 이제 네. 불지옥, 예? 네. 예. 지옥불 열차가 막 달린다 예. 하셨는데 뭐, 심합니다. 예, 네. 생지옥입니다, 진짜. 진짜 생지옥이에요. 예. 이제 혼돈이 너무 심해서 누가 누구를 때리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하여튼 이런 당에 우리 반장 있잖아요. 착한 어린이 반장을 또 열심히 언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아주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 기사 하나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야, 진짜. 안철수 향해 환호하는 국민의당 당원들 했는데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2명 아주머니들이 근데 저 두 분의 여성분들도 안철수를 안 쳐다보고 기자를 쳐다보면서 환호를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엄청난 환호입니다. 안철수 장학생들이 있나? 그런가 봐요. 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언론계에 안철수 장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안철수는 뭘 해도 저렇게 좋게 써주고, 아니, 지금 당이 저 아사리판인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아니, 예전 우리 정치신세계 오늘 자정에 그러니까요. 올라간 문재인 열받아요, 진짜. 당대표 시절 잔혹사 올라갔지만, 네. 그때 지금 야, 그랬다면 지금 이 정도면 이미 정계 은퇴각이야. 이미 가루화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정말. 와, 어떻게 이러십니까? 진짜. 기사가 하루에 한 2, 3천 개는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 마지막 소식은 아이고, 간단한, 진짜. 네, 재밌는 소식인데요. 우리 대통령 소속사, 인이 소속사죠. 효자동 사신관이 그 청와대에 눈 내린 설경 사진을 쫙 찍어서 그거를 같이 보자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눈 내린 날, 그날,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네. 청와대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찍어서 올릴까 했는데, 그러셨군요. 너무 춥고 방송 준비, 너무 춥고. 먼저, 방송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냥 패스를 했는데, 네. 찍을 걸 그랬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패스를- 왜냐면 옥상에서 이렇게 좀 줌 당겨서 이렇게 하면 전체 전경이 보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르죠. 예, 좀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건. 다음에 눈이 내리면 그날 네.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찍어서 우리 문글부로 우리 뉴스인 세계에서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이거 알겠습니다. 사실 그럼 다음 눈 내리는 날 네. 제가 저희 우리 건물 옥상에서
청와대 전경, 설경을 찍어서 네. 예,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네, 재밌죠. 사실 이게 더 사진 더 많아요. 효재동 사진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으니까 다 보시고요. 사실 우리 대통령 닮아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소통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이게 그 경호처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이렇게 정말 소통 잘하고 있는 네. 우리 청와대 경호처 네, 이니 소속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그 좋은 풍경 같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뉴스 세계는 여기까지입니다. 12월 12일 오늘 화요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요, 네. 4시에 박광원 의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박광원 의원은 이미 한번 나왔는데, 오늘은, 이분이 MBC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BC 이야기도 조금 하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그리고 경기도 각 지역 자치단체들, 예, 시장들, 많죠. 시장 군수, 네, 엄청 많지요. 이거 전반적인 지금 우리 민심의 동향이라든지 우리 선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경기 그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그래도 조금 그 보수적인 색깔이 좀 있어서 야, 어떨까 되게 궁금하기도 예. 합니다. 경기도는 뭐 오늘 방송에도 나오겠지만 네. 서울 중심으로 중심 이렇게 는 약간 이쪽은 진보적이고. 우리가 이기는 네, 지역이고 그렇죠. 그 바깥 더 경기 외곽. 남부, 동부, 네, 북부 더 외곽 쪽은 네. 거의 완전 취약지구예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래서, 거기 연령대가 연령대가 예, 좀 농촌 높고, 지역이라 네, 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그 공략 포인트라든지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취약한 지역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우리가 낙동강 벨트를 구축했듯이 그럼요. 예, 나머지 지역에서도 취약지구도 우리가 열심히 공략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 뭐 지난번에 한번 같이 봤던 그런 현수막들 있잖아요. 어르신 뭐 우리 연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야당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를 그 외곽 지역으로 좀 많이 걸어야겠다 생각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시죠?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들어가는 날은 환영식이 없고 그 다음 날 환영식이 있는데 또 그걸 가지고 시진핑이 대통령 들어가는 날 자리를 비운다는 둥 뭐 벌써 무시당한다 또 뭐 이러고 있어요. 아유, 좀 멍청해요. 진짜. 우리는 신일이사나 대통령 무시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그건 일정은 사전에 다 양국 간에 네. 조율해가지고 서로를 배려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쪽 중국 초청으로 지금 가는데 중국이 자기들 멋대로 일정을 짭니까? 우리 의사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중 일정을 잡은 거는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는 김에 먼저 다른 일정을 그렇죠. 대부분 이거는 국내와 관련된 일정일 거라고요. 그렇겠죠, 아마. 이 일정을 네. 먼저 소화하고 나서 중국의 국빈 초청 자기도, 행사 네. 일정을 소화를 하는 스케줄을 이렇게 짠 겁니다. 이거는 중국 측이 우리를 배려를 해준 거예요. 아, 나 진짜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사람들. 하여튼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이랑 확대 정상회담 또 이제 소규모 정상회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내용들 나올 의제들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우리 뭐 북핵 문제랑 이제 당연히 북한 문제 얘기 많이 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우리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그 정책 얘기랑 또 시진핑이 지금 진행 중인 그 1대1로 정책 있잖아요. 구상. 네, 그 뭐 실크로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경제적인 협력 방안도 뭐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밌는 소식이 하나 또 있었어요. 네. 김정숙 여사님이 그 중국에서 시를 낭송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게 중국 최대 신앙송 사이트 네. 웨이니두스. 웨이니두스. 네. 웨이니두스라는 네. 예, 사이트에서 위 독시네요. 예. 그죠? 너를 위해 시를 읽는다라는 네. 뜻의 사이트인데 이런 사이트가 있는 게 참 네. 아름다운 문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시와 관련된 사이트가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여사님께서 그 시를 방문객이라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낭송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시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 웃기자의 신앙송 시간 네. 그 낭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별걸 다 시키네. 네, 얼른 가세요. 시간 없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일단 연습 게임으로 네, 네. 우리 권 기자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우리 김정승 여사님 목소리가 나오면 그거는 저희가 오디오로라도 따서 근데 혹시 들어봐야죠. 제가 그 시 좋아하는 거 아셨어요? 아, 네. 몰랐습니다. 네. 저는 제가 그냥, 요즘은 네. 시를 잘 못 읽고 있는데 네. 제가 한때는 20대, 30대 때는 하루에 한 권씩 시집을 읽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출퇴근길 오가는 지하철에서 네. 한 권을 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읽고 다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정연정 시인도 제가 네. 잘 아는 시인입니다. 아, 유명한 시인이죠. 네. 앞으로 우리 그 열받는 뉴스가 있을 때마다 그 전에 신앙송을 한번 시키고 열받는 뉴스로 들어가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지금 들으셨지만 김정일 여사님이 이 시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네.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그 걱정도 사실 좀 담겨 있으신 것 같고요. 예, 네. 사실 이 시는 정말 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인연을 맺는 것의 어떤 그 무게감을 정말 잘 표현한 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네. 이 만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렇죠. 그런 시로 선택을 하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만나자는 말씀이시죠. 시 내용 자체가 네 진심으로 만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뭐 네. 그거 외에도 뭐 우리나라 지금은 바둑기사 이창호 씨, 그다음 도종환 우리 문체부 장관, 네. 그다음 배우 추자연 씨가 또 그 현지에서 아주 인기가 많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고은신 이렇게 해서 릴레이로 우리 한국 시를 낭송하는 네 일정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전 비서실이 지금 중국에 미리 가서 준비 중인가 봐요. 우리 타케민 행정관 네, 지금 이걸 가서 이미 비롯해서. 준비하고 있죠. 네, 근데 작곡으로 오소리가 트위터를 하나 쐈어요. 네. 네, 재밌습니다. 어제 우리 작곡 오소리께서 어제 네. 트윗에 올린 건데 타케민 행정관한테 짜증 한번 부렸는데 예. 형 나도 매번 어렵고 힘들어. 근데 매번 잘 해내야 돼. 그게 역할이야. 믿고 그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안을 항상 굴욕적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서 국뽕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 교만감을 가지는 사람도 우리가 자존감 낮은 사람이라고 보통 보잖아요. 네. 이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쓸데없는 데서 국뽕 남발하는 것도 네. 사대주의고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요. 또 이런 거 하나에 굴욕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거죠. 이게 사실 좌우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친미와 반미는 사실 같은 배 안에서 나온 쌍둥이죠. 아. 네. 미국 그렇죠.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 사실은 같은 의식의 예. 흐름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조금 예민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기사들이 무슨 중국이 뭐 산부를 뭐 대통령 앞에서 무슨 건방지게 무슨 물어봤다는 둥, 마치 우리 대통령이 무슨 그런 걸 뭔가 당한 것처럼. 네, 근데 아니, 그런 거 인터뷰하는데 아니었고요. 당연한 거 물어볼 아닙니까? 수 있죠, 당연히. 아니 물어봐야 할 거 물어봐야 되죠. 네. 그럼 그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원걸 위원장 그때 인터뷰할 때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뭔가 조금 꼬치꼬치 캐물었잖아요. 그게 예의 없는 겁니까?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 기사를 쓰는 이유는 그 질문을 한 중국 측의 그 남자 그 리포터 앵커를 때리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무시받고 있다.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논조를 쓰기 위해서 그런 제목들을 뽑고 이제 쓰는데 뭐 질문을 보면은 한국이 우리나라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MD에 편입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은 맺지 않겠다. 이 세 가지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삼불이라고 하는 네.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못 박으려고 했다. 이런 식의 기사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 입장은 우리가 중국 너희들한테 그거를 약속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국정 서력이었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네 아주 현명한 답변을 아니 그리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네. 정말 무식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한미일 동맹이 없다는 건 이미 다른 데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요. 그러면 전 세계가 그걸 아느냐고. 내가 안다고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뷰란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고 CCTV는 중국인들이 보는 언론입니다. 네. 중국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 없다는 거를 알 게 뭐예요. 근데 CCTV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전혀 다른 거죠. 같은 질문을 했지만 네. 듣는 시청자, 청취자가 다른 거예요. 무슨 무식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그 중국의 사드 네. 얘기 이후에 북한에 관련된 문제를 중국이 좀 책임지고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뒤집어 보면 네, 이 말씀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말씀 뭐하러 또 해. 아유.
참, 하여튼 그래서. 띨띨이들 진짜. 네, 기사들, 관련된 기사들은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이만큼 있으면은 네. 코치코치 물어뜯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또 부탁을 네. 하겠다 얘기를 하시면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평창올림픽이 네. 중국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는 얘기죠, 사실. 근데 참 평화올림픽. 중국이 요즘 북한에 말빨이 없어가지고 예,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네. 니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친하니까 그럼요. 혈맹관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혈맹관계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역할을 해야죠. 네, 뜨님께서 내일 출발하십니다. 지금 관련해갖고 벌써 우리 예전에 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그 들어올 때처럼 똑같이 대통령이 중국 가서 무시당할 거다. 이미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오늘 아침부터 제가 출근하면서 봤더니 많이 쏟아지고 이게 있어요. 무슨 놈의 정상회담 한 번 할 때마다 특히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네. 중국, 무슨 러시아, 일본 이런 데랑 정상회담을 하면 항상 무시받는데 아니 노예 근성에 쪄들어 있어요. 아주 벌써 뭐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니 정말.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큰일이야 진짜 그러니까요. 언론이. 이제 속이 네. 훤히 아주 보이는 대통령이 무시당하면 본인들은 기분 좋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들은 좋지 않습니다. 네. 잘 다녀오셔야 되는데 관련해 갖고 청와대 측 브리핑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간단한 일정만 지금 나온 상태고요. 일단은 내일 출발하신 다음에 그 뒤에 14일 날 하루 뒤에죠. 네. 그때 이제 한중 정상회담 그날 뭐 환영식도 있고 네. 우리 요번에 왜 스리랑카 대통령 들어왔다가 시리세나 대통령 첫날은 왜 공식 일정 없이 본인 일정 하시고 뭐 두 번째 날부터 환영식 있고 했잖아요. 들어오는 날 꼭 환영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서북청년단 계승하시겠다는 분이잖아요. 자유개척 청년당 상임이사인가 뭐 하시는 분인데 이분 얘기가 또 이번 그 집회 이후에 다시 또 막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신검에도 네. 오르고. 네. 그래서 근데 참 의사협회하고 이 최대집 씨의 그 비대위하고 관계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식 기구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따로 있고요. 네. 비상대책위원회 안에 투쟁위원회가 또 있어서 그 투쟁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투쟁 전문인가 봐요. 근데 하여튼 의사협회는 뭔가 자기네 공식 기구는 그런 아니다라고 식으로. 선을 긋고 싶은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이제 너무 이게 약간 이슈가 되니까 발 빼는 느낌 좀 들긴 예. 해요. 네. 확실하게 선 그으려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부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화는 그래서 의사협회는 하자는데. 이런 최대집 씨 같은 사람하고 같이 엮이지 않으려면 왜냐 같이 엮이면 의사들한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미지가, 이거는 벌써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고 있죠. 이미 어버이연합 태극기 부대 이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야말로 꼴통 사이비 보수 사람들하고 깡패 집단 같은 그 사람들하고 같은 동급으로 그러니까요. 묶이는 거 좋습니까? 지금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안 좋아지고 더 이상 있죠. 이미지 망가지기 전에 이 투쟁위원회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리고 복지부와 대화 테이블에 빨리 앉기 바랍니다. 네. 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이는 좀 심지어는 안 좋은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번 집회할 때 알바를 동원했다는 설이 또 돌기도 해요, 네, 지금. 뭐 그런 설도 있죠. 네, 뭐, 네. 게시판 글이기 때문에 뭐, 물론 확인은 네.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대한의협 측에서 아예 자체조사해서 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이런 거 없었다 혹은 있었다 뭐, 얘기를 좀. 그렇죠. 이거는 의사협회에서 확인을 네. 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의혹이 생겼으니까. 하여튼 저런 이야기. 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시민들한테 좀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그 중국 관영TV죠. CCTV 인터뷰를 하신 게 어제 방송이 됐어요. 네.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양국 간 신뢰 회복이 첫 번째 목표다. 네, 제일 큰 목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박근혜가 뒤통수 후려 알겠죠? 중국의 시진핑 뒤통수를. 네. 예, 거기서 깨진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 과제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미 한중 그 관계 정상화 선언도 네. 있었고 네. 그리고 10월 31일, 시진핑을 네.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이 사전 정지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정말 뭔가 이렇게 하나의 종지부를 찍는 네. 그런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또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우리도 니네 입장 이해한다. 니네들도 우리 입장 이해하다오.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천천히 시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뭐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역지사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여기 딱 배치하니까 자기네를 훤하게 들여다보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미동맹 체제 속에 있고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사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중국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의미에서 역지사지라는 네.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드가 그 중국의 안보에 네. 전혀 안보 이익에 해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미국 측에도 충분히 전달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 발언에 대한 기사가 조금 많았습니다. 네. 네. 여기 어제 이 기사에 대해서 또 댓글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저도 좀 다녀왔는데 다녀오셨군요. 예. 네. 손 하나라도 보태야죠. 그럼요. 예. 무조건 못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사드로 그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네. 너무 사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중국을 상대로 지금 사드 배치한 게 아니잖아요. 북한을 네. 상대로 하는 건데 뭐 이걸 가지고 또 무슨 굴욕적이니 무슨 뭐 사대주의니 뭐 별 헛소리들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재밌는 사람들.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는 민영사상 엄중한 책임과 함께 채용 취소를 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CCTV를 통해 방송된 인터뷰에서 사드가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셀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최승호 사상체제의 MBC 뉴스가 첫 방송 첫 번째 소식으로 적폐 세력들의 정치 보복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는 축소성 보도를 내보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광고 집행이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책을 찾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발송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인 효자동 사진관이 눈 내린 청와대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 송은정입니다. 네. 아, 광고가 붙었어요. 네. 예, 파이프라치아. 네. 예, 정치 신세계를 듣는 분들은 이미 광고를 들어보셨겠지만, 네. 파이프라치아기. 우리 지금 영상용 광고랑은 다른 광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녹음을 했습니다. 네, 저희 목소리가 어떻게 나갔는지 저희는 안 들려서 궁금하네요. 네. 이 파이프라치아는요, 네. 정치 신세계 숍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고요. 네. 제가 써봤는데 네. 좋습니다. 네. 치아가 좀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네. 네, 좋으셨습니다. 네. 아, 재밌었습니다. 많이 구매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 첫 번째 소식 가기 전에 오늘 이제 출근하신 분들 너무 추우셨을 것 같은데, 네. 아, 저 아침에 그 정치인세계 최신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출근하다가, 아, 이 추운 날 굉장히 혈압이 올랐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내일 아침이죠. 안철수 앞에, 그 집 앞에 가서 이 추운 날, 그렇습니다. 서 계셨던 날짜가 12월 13일이더라고요. 네. 아, 이 추운 날. 오늘 아침에 추워서 예, 더 열이 받으면서 듣고 왔습니다. 많이 그리고 좀 또 들어보십시오. 바깥에서 네. 40분 동안 그러니까요. 진짜 문전박대를 당했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안철수 그 인간은 잠을 푹 잘 자고 그날 아침에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입니다. 안철수 어린이, 네, 만나면은 손바닥을 좀 5대 정도는 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대 갖고 되겠습니까? 네. 네. 김남훈 씨가 5대. 이렇게. 네. 네. 첫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어제였죠. 정례적으로 하는 수석 보좌관회의 주재하셨어요. 네. 네, 이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우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채용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우, 예. 당연하죠? 말씀. 네. 네.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건 지키시는 분이라서 당연한 네. 말씀이 더 이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체조사를 했었어요. 네. 국민권익위원
교육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총 채용비리 조사했더니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야, 엄청납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네. 문준용 씨 네. 고용정보원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채용 비리를 아주 밥 먹듯이 하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의혹을 제기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 자유한국당 놈들이 문준용 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그 논리 구조를 보면 얘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했던 그렇죠. 수법을 그대로 적용시켰을 그렇죠. 거니까. 남들도 예. 그렇게 하겠지 하고. 사실 뭐 이런 건도 그렇고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뭐 뒤에도 우리 또 얘기하겠지만 최경환 의원 같은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뭐 의혹, 비리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 모든 사방팔방에서 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흔들고 때렸던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돈 주고 뭐 이런 비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도 때묻지 않은 사람 찾기가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털고 털어서 처마 게이트 나왔고 네, 중국 쇼파 게이트. 게이트 나왔고 네. 그렇죠? 네. 아유, 정말 때려줘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그 지방 공기업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관 단체들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또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네.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제도를 네. 아예 마련을 해서 이 기회에 이제 아예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를 아예 시스템을 마련해 놓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 정부 부처부터 해서 산하기관까지 싹 털어봐야 된다고 주장한 언론은 UBC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예전에 묵글 브런치를 진행할 때 그때 네. 이제 권 기자께서 그 얘기를 처음 했다 말을 했었는데 네. 여기 하나가 아닐 거다 그랬는데 정말 네. 탈탈 털어보니까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에다가 좀 네.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네. 네. 민생 개혁 법안들 네.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 네. 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네. 이 일전에 대통령께서 이미 한번 말씀을 하셨죠. 국회에서 법률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가지고 하는 방법까지 미리 준비를 해놔라. 그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만약에 이 근로기준법안,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마 곧이어서 정부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 범위 안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네. 아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라도 지금 너무 시급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조속히 좀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 안에 네. 좀 통과를 좀 시켜다오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지난주였죠. 어제도 저희가 사실 그 소식 전해드리려다가 시간 때문에 못 해드렸던 이제 의료계의 이제 집단 반발들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염려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이해관계가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총궐기를 하고 반대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거는 특히 이제 수가 정상화 네. 이 부분이 그동안 사실 정부가 말로만 계속 떠들고 안 지켜줬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충분히 의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네. 입장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그런 신뢰가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는 당신들의 그 불만을 이해하고 충분히 그 불신을 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케어가 사실은 이제 그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핵심이 이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게 건강보험의 보장성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의료수가 체계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에요, 사실. 네. 지금 의사들이 저렇게 골기하는 이유도 이 의료수가 체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네.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빨리 저렇게 대화죠. 투쟁할 게 아니라
복지부 장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번 지난 주말 집회 때문에 어떻게 된 게 이분들이 오히려 문재인 케어를 홍보해주고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집회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네. 시민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문재인 케어가 그 내용이 뭐였지? 하고 다시 보장되는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재밌습니다. 의사협회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예. 이거 안 그래도 사실 막 알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다시 우리가 이렇게 알릴 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알릴 수 공부하고 있잖아요. 있어요. 네. 뭐였냐고 찾아보고 있고. 예. 근데 이 집회가 있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대화를 하겠다고 또 재차 밝히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속히 만나서 대화를 하자. 진지한 대화 협의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우리는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다 필요 없어. 일단 투쟁이야.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투쟁위원회 최대 집시 예전에 저희가 문글브런치 할 때 벌써 네. 한 달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잖아요. 이분의 이력이라든가 네. 이런 것.